기용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우리 아들이야 여전히 힘들어하지 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야. 하긴 기용이 아직 6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들한테 형제라도 있었으면 조금은 나았으련만. 그것도 그렇겠네요. 우리 아버지도 형이랑 저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형이랑 저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형제만큼 위로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 기용이한테 친척 동생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일전에 고아원에서 만났다던 태우 말하는 거야? 네, 형수. 저희가 태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잘 생각했어. 두 사람 나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잖아. 그건 그랬죠. 그만 울어. 태우 입양해서 잘 키우면 되지. 두 사람 보기 좋네. 그치만 먼저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조언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어. 말씀하세요, 형님. 부모의 삶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 내 자식이지만 참 미워 보일 때도 있고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일도 엄청 많을 거고. 걱정 마세요, 형님. 저희 좋은 부모 될 자신 있어요. 그래, 그럼 됐어.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니만큼 둘이 힘을 합쳐서 잘 키워봐. 감사합니다, 형수님. 기용이한테도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아들한테? 태우 입양 오면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기용이랑 태우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둘이 친하게 지내면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하긴 그건 그렇겠네. 우리 기용이한테도 친척 동생이 생기면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씩 잊어갈지도 모르고. 암튼 부모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2년 뒤. 태우야, 큰엄마 왔다. 나도 왔어. 우와, 형이다. 기용이 형이다. 녀석, 큰엄마는 보이지도 않는구나. 죄송합니다, 큰엄마. 기용이 형이 너무 좋아서요. 큰엄마도 그래서 왔어. 형이 태우를 보고 싶다고 엄청 떼를 썼거든. 정말 진짜로요? 에이, 엄마도 참 쑥스럽게. 형 동생 사이에 쑥스러울 게 뭐 있니? 암튼 동생이랑 놀이터 가서 놀고 있으렴. 엄마는 작은 엄마가 어른끼리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네, 엄마. 가자, 태우야. 형님, 오셨어요? 애들은요? 둘이 손 꼭 잡고 놀러 나갔어. 서로에게 참 고마운 일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기용이는 태우 덕분에 세상 떠난 아버지 빈자리를 다 떨쳐내었고, 태우는 기용이 덕분에 동선의 집에 빨리 할 수 있었고,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봐. 그건 그렇지만... 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그게 실은 저 임신했어요. 초음파 찍어보니까 쌍둥이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네. 의사 말로는 기적 같은 확률로 임신이 된 거라고. 잘 됐네. 정말 축하해, 동서. 암튼 그래서 태우는 이참에 그냥 파양해버리려고요. 동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부부 피를 이은 진짜 자녀를 임신하고 나니까 태우를 키울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런 말이 어딨어. 태우도 동서 아들이야. 어차피 고아원에서 주워왔잖아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고요. 입양할 때 내가 얘기했지.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면
형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 셋씩이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기왕지사 쌍둥이를 임신한 참에 밖에서 주워온 가짜 자식은 얼른 파양시키는 게 맞는 일이죠.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야. 떵떵거리면서 살진 못해도 죄 짓고 살지는 말아야지. 아니요. 저희는 파양하기로 벌써 마음 굳혔어요. 며칠 뒤. 태우 진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엄마네가 마음을 안 고쳐먹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 그럼 전 태우 영영 못 보게 되는 거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어. 엄마가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얼른 일어나서 밥 먹으렴.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싫어요. 다 싫다고요. 그럼 물이라도 좀 마시렴. 벌써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이러다 진짜 병나겠어. 저 아픈 건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은 그냥 태우 걱정뿐이라고요. 걔가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어요. 기용아, 그냥 우리가 태우 데려와요, 엄마.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니. 엄마 혼자서 너 키우는 것도 빠듯한 처지인데 섣불리 태우를 데려왔다가 상황이 나빠져서 더는 보살필 수 없게 되면 그건 엄마랑 기용이가 태우한테 못할 짓 하는 꼴밖에는 안 돼. 엄마 미워. 작은 엄마랑 아빠도 다 미워. 태우가 그렇게 좋니? 세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이니까요. 그래. 그러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자꾸나. 엄마랑 기용이가 태우를 데려다가 잘 보살필 수 있을지. 한 달 뒤. 큰엄마, 집에 계세요? 태우야? 우리 집엔 어떻게 온 거야? 혼자 걸어왔어요. 차로 30분도 넘는 거리를 혼자 걸어왔다고? 겨우 7살밖에 안 된 태우 혼자서? 심지어 눈까지 내리는 겨울밤에? 네. 너희 부모님은 아시니? 아마 모를 거예요. 두 분 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거든요. 돈 아깝다면서 밥도 안 주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걸어주고 한 번도 쳐다봐주지도 않으세요. 아이고, 이런 몹쓸 사람들을 봤나. 큰엄마, 저 배고파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기용아, 얼른 나와보렴. 태우 왔어. 진짜요, 엄마? 형. 울지마, 태우야. 형이 지켜줄게. 형이 꼭 널 지켜줄게. 우리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자. 기용이 잘 들으렴. 네, 엄마. 엄마가 짜장면 시켜주고 갈게. 동생 체하지 않게 천천히 잘 먹이고 있어. 엄마는요?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단다. 잠시 후. 짐승도 어린 것들한텐 이렇게 모질게 안 굴어. 너희들은 인두껍을 쓴 쓰레기들이야. 그 형수님 말 너무 막하시네. 우리 입장에서도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골치 썩는 줄 아세요? 애초에 그딴 밥버러지 놈을 이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뭐가 어쩌고 어째? 밥버러지? 애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파양을 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한답니다. 그러니 그놈 자식이 버러지 취급받아 마땅한 거죠. 재판하는 동안 내 집에 놀러 앉아서는 염치도 없이 시간 잡아먹고 밥이나 축낼 버러지. 두 사람 정말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시던가요. 우린 곱게 치워버릴 수도 없는 남의 자식 무턱대고 데려온 걸 천추의 한우로 생각할 테니까. 그래 뭐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게. 태호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인두껍을 쓴 쓰레기들한테서 탈출하는 셈이니까. 왜요? 형수가 그놈 자식 데려다 키우기라도 하시게? 그래, 내가 데려다가 내 아들로 잘 키울 거다. 왜? 그럼 그러시던가요. 우리야 맘 편하게 잘 됐으니. 대신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둬. 두 사람 다 언젠간 반드시 천벌을 받을 거야. 인연이 어디다 대고 저주를 퍼부어? 꼴의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존대해줬더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만만한 게 아니라 가짜는 거다, 이년아. 형수, 더 말할 것도 없고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우리 태우가 두 사람 면상이라도 다시 만나면 나쁜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할지도 모르니까. 나도 니들 같은 개차반들이랑은 더는 상종도 하기 싫고. 이튿날 아침. 잘 잤니, 우리 아들들? 죄송해요, 엄마. 어제 엄마 기다리다가 잠들었나 봐요. 저도요, 큰어머니. 미안하긴. 나도 일부러 너희 안 깨운 건데 둘이 서로 나란히 잠든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예뻐 보여서. 그러면 있잖아요, 엄마. 먼저 약속 하나만 해주렴. 지금처럼 영원히 서로를 아끼면서 우애 좋은 친형제 사이로 지내겠다고. 약속하면요? 엄마랑 기용이랑 태우랑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네, 약속할게요. 저도 약속할게요.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해, 태우야. 잘됐다, 태우야.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응, 나 절대로 형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래. 으이구, 녀석들. 그렇게 좋을까? 18년 뒤. 창업을 해보겠다고? 네 엄마.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어? 형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요. 그럼 같은 회사에 취업해도 되잖니. 저희도 그 생각 해봤는데요. 둘이 같은 회사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하긴 요즘처럼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같은 회사 취직하기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겠지. 그래도 창업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형이랑 함께라면 전 뭐든 자신 있어요. 저도 태우랑 같이 일하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형으로서 동생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으이그, 너희는 서로가 지겹지도 않니? 대학교도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차례로 졸업했지. 너희처럼 평생 딱 붙어서 지내는 형제는 둘밖엔 없을걸? 저희랑 엄마랑 약속했었잖아요. 영원히 서로를 아끼면서 늘 함께하겠다고. 보기 좋아서 하는 소리야, 인서가. 여튼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니? 형이랑 저랑 둘 다 컴공과 졸업했잖아요. 전공 살려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시작해보려고요. 엄마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태우 프로그래밍 솜씨 하나는 알아줘요. 뭐래? 형 따라가려면 난 아직 멀었는데? 허락하는 대신 약속 하나만 더 하자꾸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분명 생길 거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둘은 형제라는 걸 절대 잊지 마렴. 당연하죠. 형이랑 같이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내조 잘해줄게. 형제끼리 의기투합 한번 제대로 해보렴. 2년 뒤. 아이고, 큰일이네. 이걸 어쩌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오늘도 둘이 같이 퇴근하니? 운전 번갈아서 하잖아요. 형이 피곤한 날에는 제가 운전해서 퇴근하고
제가 피곤한 날에는 형이 운전해서 퇴근시켜주고.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네. 올려주지 않으면 새 세입자 구하겠다고. 그랬구나. 그럼 있잖아요, 엄마. 이참에 형도 방금 그 생각했어? 너도? 그럼 우리 또 통한 거네? 당연하지.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없었어. 무슨 생각들인데 둘이서만 통하니 그러니? 괜히 엄마 질투나게 하지 말고 얘기 좀 해주렴. 이참에 이사 가자고요. 강남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로. 그게 무슨... 강남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일단 큰절부터 받으세요. 저도요, 엄마. 아니 얘들이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게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미국 대기업에 팔렸어요. 정말이니?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저희 회사도 인수합병 하겠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태우랑 제가 대주주가 되는 거니까 배당금만 받으면서 살아도 평생 통장에 돈 마를 일 없고요.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들. 이게 다 태우 덕분이에요. 태우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처럼 큰 성공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입었죠. 절 거두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큰엄마, 아니 어머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큰 절 올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니. 저도요, 엄마. 태우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도 사랑해. 기용이, 태우 둘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1년 뒤. 이야, 발자 좋구만 형수. 집이 아주 삐까번쩍해. 강남 역세권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면 못해도 몇십억은 가지 않나? 내 말이. 형수도 참 이기적이지. 이런 호사를 혼자서 누리고 말이야. 웃기고들 있구만 아주. 2년 끊기로 해놓고 이게 무슨 짓거리야? 무슨 수작을 부리자고 갑자기 쳐들어왔느냐고. 형수 말 진짜 서운하게 하시네. 아들 찾아온 부모를 내치는 법은 세상에 없어. 아들? 무슨 아들? 마침 저기 오네요. 손님이 오셨나 봐요, 엄마.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왜 그래 형? 못 볼 거리라도 본 사람처럼. 두 사람은... 뭐? 두 사람? 넌 20년 만에 엄마 아버지 만나놓고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넙적 고개 숙여 인사부터 하지 않고. 곱게 나가실래요? 아님 경찰에 부를까요? 잠깐만 형. 내가 얘기할게. 태우야. 괜찮아요 어머니. 저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요. 어따 대고 어머니래? 네 엄마는 누가 뭐래도 나야. 법적으로 우리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용건이나 얼른 말씀하시죠. 남의 집에서 괜히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성질머리하고는. 여튼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다. 성공을 했으면 이제 진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지. 그래 아들. 그동안 못다한 효도 한꺼번에 하려무나. 자꾸 누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야. 태우는 내 아들이야.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 어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효도를 바라는지. 그게 있잖니. 너희 아버지가
다단계에 손을 댔다가 빚을 크게 졌어. 결국 돈 얘기네요. 우리 재산만 말아먹었음 나도 이제 와서 쪽팔리게 이런 짓 안 해.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말아먹었으니까 문제지. 대체 얼마가 필요해서 이러시는 건데요? 일단 급한 대로 3억만 갚아주렴.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은 뭘 구차하게 부탁을 하고 앉았어? 저놈 자식이 우리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상 어차피 갚아줄 수밖에 없는 돈인데. 그건 또 무슨 소리죠? 애비가 끌어다 쓴 쩐주가 누구인지 아니? 꼴을 보니까 뻔하네요. 사채 쓰셨어요? 똑똑해서 좋구나. 네가 3억 갚아주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형수님이랑 기용이까지 위험해져.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너도 잘 알잖니. 호적상 아들인 너를 쫓아다니면서 위협할 거야. 아버지가 빌려간 돈 갚아놓으라고.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이 집 식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기 싫으면 당장 3억 갚아놓으려무나. 겸사겸사 우리 노후도 책임져주면 참 고맙겠고, 누가 뭐래도 넌 우리 아들이니까. 쌍둥이 자식들한테 갚으라고 하시죠 왜? 걔들은 우리 친자식이고. 친자식들한테까지는 짐을 지워주기 싫으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지 말렴 태우야. 그래 태우야, 형이 얼른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낼게. 아니야 형, 신고할 필요 없어. 나 지금 바로 법원 다녀올 생각이니까. 빚 갚아주게? 그래 인서가 잘 생각했어. 원래 부모 빚은 자식이 갚아주고 그러는 거야. 겸사겸사 엄마 아버지 노후까지 부탁한다 아들. 꿈도 크시네. 내가 왜 법원에 가는 줄 알아? 입양 취소 소송 접수하러 가는 거야. 뭐? 입양 취소 소송? 너 이놈의 자식이! 그땐 내가 어려서 당하고만 있었지만 이젠 아니야. 당신들과의 호적은 나 스스로 정리하고 내 손으로 당신들과의 인연을 내 삶에서 폐기 처분할 거야. 너 이 녀석. 엄마 아버지랑 쌍둥이 동생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 필요하니까. 아들? 당신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다 지난 일이잖아. 이제라도 다시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잘 살면 되는 일이고. 착각들 좀 작작해. 내 형제는 기용이 형뿐이고 내 부모는 여기 계신 어머니 단 한 분뿐이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요 형수? 저놈 자식한테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까짓것 그러지 뭐. 말 참 잘했어 아들. 아주 당차게 잘 자라주어서 엄마 너무 뿌듯해. 형님 제발 이러다 저희 진짜 험한 꼴 당해요. 지금도 사채업자들한테 전화 걸려고 난리 났다고요. 내가 얘기했었지. 두 사람은 반드시 천벌받을 거라고. 형수님, 제발 한 번만. 형님.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들. 하늘이 내리는 천벌이나 달게 받거라. 얼마 뒤 태우는 입양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끈떨어진 두 년놈들은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죠. 쌍둥이 자식들 팔자까지 망쳐버린 건 덤이었고요. 전 아들을 둘씩이나 잘 둔 덕분에 호강하고 있답니다. 두 아들은 세상 둘도 없는 친형제 사이이자 훌륭한 손자들이거든요.